안녕하세요, 오은임장입니다. 미친 폭등장이었던 2021년을 뒤로하고 드디어 2022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진짜 궁금한 건 2022년 부동산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오른다면 어디가 얼마나 오를지 이런 게 궁금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역 분석 임장 전문가 5분 임장이 2022년엔 어디가 가장 기대되고 그 지역에서도 어떤 부동산이 가장 수익이 좋을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2022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에 앞서서 지난 2021년 부동산 시장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복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2022년엔 어떻게 움직일지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지난 2021년의 특징은 풍선 효과, 수도권 외곽의 상승, 지방시장 상승 시작, 비주거용 부동산의 급등,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풍선 효과는 어떤 한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말하는데, 부동산에서의 풍선 효과는 한쪽을 규제하면 다른 쪽으로 상승이 일어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출을 조이니까 나오는 풍선 효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니까 나오는 풍선 효과, 주거용 부동산을 규제하니까 나오는 풍선 효과 등 정부가 규제를 하는 부동산을 피해서 다른 부동산 상품이나 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권 외곽의 상승입니다. 수도권 외곽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뒤늦게 오르는 지역입니다. 2021년 가장 많이 오른 지역들을 보시면 인천, 오산, 동두천 등 수도권에서도 외곽이라 할 수 있는 인천, 오산, 동두천과 같은 지역들이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이 대세였다면 2021년부터는 지방의 상승도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KP 시계를 보시면 이제 주간 상승률 10위권에 지방도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승세가 과연 2022년에도 이어질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급등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많은 돈이 풀렸고 그 유동성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주거용 부동산을 규제하여 수요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풀린 유동성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죠. 그 유동성이 바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쏠린 게 바로 2021년입니다. 지산이라고 불리는 지식산업센터, 생숙이라고 불리는 생활력 숙박시설, 꼬마빌딩 등 지산이나 생숙은 워낙 인기 있다 보니 최근엔 분양가도 엄청나게 치솟고 있으며, 꼬마빌딩은 일반 매매로 찾는 사람에 비해 매물이 없다 보니 경매에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의 부동산 시장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2022년이 어떻게 될지, 어느 지역이 유망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2년엔 어떤 지역을 가장 주목해야 하는지 세 곳을 꼽아보고, 그렇게 꼽은 세 곳의 지역 내에서도 어떤 가격대에 어떤 부동산을 주목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역을 선정했는지는 이전에 업로드했었던 영상 지역 분석의 모든 것 편을 참고해서 만들었으니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시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역 찍어주기가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이 지역을 주목할 만하다, 그런 의미니까 그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지역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서울입니다. 엥? 서울이 유망하다고? 야, 무슨 소리냐? 서울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또 오른다고? 네, 맞습니다. 2022년에 주목하셔야 할 지역 첫 번째는 서울이 맞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변동 그래프를 보시면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까지 로켓을 쏘는 중입니다. 물론 지금은 약간 주춤하긴 합니다만, 위 기사를 보시면 서울의 6억 이하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6억 이하라는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서민주택담보대출의 기준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6억 이하 아파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지금은 정말 찾기 힘든 시점이 됐죠. 그만큼 서울은 많이 올랐는데 왜 5분 임장은 2022년에 서울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일단 지금 서울은 주변 경기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구간에 왔습니다. 분당, 과천, 수원, 일산 등 이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서울이 이젠 싸 보이는데? 이 돈이면 서울 사지? 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행동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즉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서울이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눈에도 지금 서울은 싸다는 거죠. 거기에 서울은 역대급 공급 부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올랐던 서울의 2021년 공급량보다도 2022년과 2023년은 2021년의 반토막, 2024년은 2022년부터 2023년의 반토막 수준으로 현저히 낮습니다. 그럼 2022년 서울에선 어떤 부동산을 주목해야 할까요? 서울 전역의 빌라와 전세가율이 60%가 넘는 아파트를 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서울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서울에서도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신축 아파트가 거의 없다면요? 있어도 너무 비싸다면요?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될 상품, 즉 재개발 빌라에 주목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너무 비싸다고요? 2022년에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보시죠. 근데 제가 서울 전 지역의 빌라라고 말씀드렸죠. 2022년엔 재개발 예정지의 빌라 말고도, 즉 재개발과 상관이 없는 지역의 빌라도 크게 상승할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지만 아파트는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빌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2022년엔 강하게 펼쳐질 겁니다. 주의하셔야 할 건 최근에 신속통합 계획에 응모 및 선정된 지역에서 앞으로 신축 빌라를 사시면 청산
상한의 위험이 있다는 건 유의해 주시고요. 근데 제가 전세가율이 60%가 넘는 아파트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빌라 말고도 서울에서 오르는 아파트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면 종로구의 대장 아파트 경희궁 자이 다들 아시죠? 2017년식의 신축이고 대단지에다가 자이라는 1군 브랜드까지. 아니 경희궁 자이가 좋은 건 다들 안다고요? 근데 너무 비싸니까 2022년에도 오르는 건 힘들어 보인다고요? 국평이 현재 매매 효과가 20억, 그리고 동일평수 전세 효과가 14억, 지금 전세가율은 70% 정도 하는데요. 과거 2008년 서울의 거품이 꺼질 때 서울 평균 전세가율은 40% 초반, 강남은 30% 후반이었습니다. 근데 경희궁 자이가 현재 70%라니 하락 전환까지는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보여지네요. 물론 저희가 경희궁 자이라는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 단지를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절대로 매수 추천드리는 게 아니니까 무지성 매수는 조심해주세요. 지금도 서울 전역을 살펴보면 이렇게 전세가율이 60%가 넘는 아파트가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 위주로 주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진해입니다. 진해는 통합차원시에 속하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아니 이제는 진해구라고 해야겠습니다. 진해가 속한 통합차원시의 인구는 103만 명으로 특례시에 지정될 만큼 거대 도시입니다. 진해 인구는 19만 5천 명 수준으로 20만이 안 될 정도로 작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말 창원과 마산의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는데요. 왜 오분임장은 창원과 마산이 아닌 진해를 2022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창원은 경남에서 부산, 울산과 함께 거대한 시장을 이루고 있는 거대 도시 중 한 곳입니다. 창원에는 5개의 구가 있는데 성산구, 의창구, 회원구, 하포구, 진해구입니다. 성산과 의창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창원이고 회원과 하포는 마산에 속했었으며 오분임장이 2022년 주목해야 할 지역 중 한 곳인 진해가 바로 나머지 한 구입니다. 오분임장이 진해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위 그래프에 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지인에서 볼 수 있는 시장 강도와 시세 멀티 차트입니다. 진해의 전체 매매가 자체가 창원, 마산에 비해 저렴하며 무엇보다 현재 전세 시장 강도가 매매 시장 강도를 크게 앞설 정도로 실수요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진해를 제외한 창원의 4개 구에서 대장 아파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산구의 대장급인 용지더샵 레이크파크, 상승은 2019년 9월부터 상승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5억 3천이 올랐고, 성산구역 의창구의 대장급인 유니시티 4단지 역시 미분양을 끝내고 2020년 9월부터 로켓을 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3억 9,300만 원이 올랐고, 의창구 아래 마산 회원구의 대장급인 메트로시티 석전은 2020년 10월 유니시티와 비슷한 시기에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2억 500만 원이 올랐고, 마지막으로 회원구 밑에 마산 하포구의 대장급 마산만 아이파크는 2020년 7월에 바닥을 다지며 상승을 시작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2억 3,800만 원이 올랐습니다. 물론 현재 대장은 롯데캐슬 프리미어지만 차트를 비교함에 있어 마산만 아이파크가 훨씬 비교하기 좋아 사용했습니다. 오분임장이 주목해야 할 지역으로 소개해드리는 진해구를 보시면 진해의 대장급인 자은동 에일리넷들이 상승 자체는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시작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8,500만 원 정도가 오른 상황입니다. 진해구의 인구가 가장 적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 오른 걸까요? 앞으로도 더 오를 일은 없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창원의 대장인 성산구가 치고 가면 나머지 마산의 2개 구와 진해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지역 아파트들과의 비교 말고도 중요한 건 역시 공급량이겠죠? 창원 전체의 공급량도 2020년부터 부족하기 시작하여 이런 공급은 2024년까지 이어집니다. 진해만의 공급 그래프를 보면 더욱 심각한데요. 앞으로 2024년에 약간의 공급을 제외하면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해를 정리하자면 분명 2021년 창원이 많이 상승했지만 그 중에서도 진해는 제대로 상승하지 못한 상황이며 창원 전체의 공급 부족, 그 중에서도 진해는 더욱 심한 공급 부족이라는 것과 맞아 떨어져서 2022년 진해는 상승 여력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진해 중에서도 오분임장은 진해의 대장급 아파트보다는 준신축 아파트 단지들을 임장해보시고 투자 및 실거주를 고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지역은 세종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최근 세종시 하락에 관한 소식은 언론에서 워낙 많이 다루고 있죠. 실제로 세종시 부동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찾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급매도 간간히 나온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매수자가 많이 없어서 잘 안 팔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왜 오분임장은 2022년 주목할 마지막 지역을 세종으로 꼽았을까요? 2022년은 세종을 매수할, 어찌 보면 근래에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KBC 계열 주간 매매 상승률 지수입니다. 혹시 세종의 주간 상승률이 3.06%인 게 보이시나요? 월간 상승률이 아닙니다. 주간 상승률입니다. 바로 2020년 8월 세종의 모습이었습니다. 2021년 전국에 3%도 상승하지 못한 약소 지역이 있는 걸 생각하면 주간 3.06% 상승은 정말 어마어마한 폭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오분임장도 처음 보는 상승률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의 하락세가 장기 하락의 초입이라기보단 너무나도 많이 올랐었던 그동안의 가격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세종이 가지고 있던 호재들이 사라졌나요? 가장 큰 호재인 행정수도 이전은 아직도 추진 중인 현안입니다. 확정된 부분도 있고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과
대선과 같은 이슈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따라서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2022년 상반기 세종의 부동산 가격은 크게 요동칠 수 있으며 오히려 이 시기가 세종에 진입하시려는 분들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 2011년부터 2021년 미친듯이 쏟아부었던 공급도 이제는 잦아들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4년은 공급량 부족 이슈가 대두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 5분 임장 입지 분석 편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세종은 단순 수치로 수요량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세종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같은 전국구 수요량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종을 정리하자면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대형 호재가 아직도 존재하고 향후 공급량도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 분위기가 주춤하여 호가가 내려가는 등 매수의 절호 찬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종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세종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주목해야 할 지역으로 서울, 진해, 세종을 꼽았는데요. 서울과 세종은 지금까지 특히 많이 오른 지역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세종의 부동산은 대한민국에서 초우량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언제라도 매수하는 게 좋으며 특히 2022년에 그 기회가 좀 더 있을 것이라 5분 임장은 예상합니다. 진해는 부동산 사이클의 특성상 갭을 벌리고 메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2022년은 혼돈의 카오스인 동시에 대출 규제 완화, 대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희 5분 임장의 2022년 부동산 전망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시청해보시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움직이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를 위해 움직이시는 분들 모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